사랑스러운 기장교회 새 시대를 열어가요. 이성진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성과 진심, 이성진의 마음, 일하는 종목 기호 1번 이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105회 총회 총무후보 기호 1번 이성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공청회를 잘 시청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공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이나 혹은 다뤘더라도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는 2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더하기 필요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대부분의 일들을 위원회에서 실행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3년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사회 같은 경우는 4년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에 해오던 대로 결정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회하느라고 바쁘신데 총회 와서 회의를 하시면 안건을 깊이 생각해 보시거나 연구해 보고 오시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회의록을 미리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위원회에 공천이 되면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총회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개편됐냐면 직제개편위원회는 2011년이 마지막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위원회 관련된 논의는 2009년을 끝으로 더 이상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2009년 이후로 논의된 적이 없지만 위원회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2016년 1호의 1인 한신대학교 이사파송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교육위원회와 헌법위원회 등 많은 데들이 1호의 1인으로 파송을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작용도 존재합니다. 노회원들이 많은 큰 노회에서는 큰 노회와 그리고 노회원들이 작은 노회 이 두 가지에서 어디는 사람이 없어서 위원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어디는 사람이 남아서 보내느라고 경쟁이 치열한 일들도 생겨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하기는 했는데 빼기를 하지 않은 것이 현재 위원회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첫 번째로 어떤 구조 변화를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필요 인력이 어떤 인력들인지 그리고 1호의 1인이 필요한 것과 1호의 1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총회가 전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성격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데요. 각 위원회마다 위원회가 커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도 생겼고 동시에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도 합니다.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소위원회는 전체가 모여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서 전체 회의에다 올리겠다 해서 위원들 중에서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회는 그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위원회에 공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초청돼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조를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요.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게 만들어요. 소수가 수시로 모여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모이는 위원회는 몇 번의 정기회를 통해서 전문위원들이 나온 안건들을 심의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중요한 기능, 결의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하거나 시행하는 중요한 기능은 가져가지만 위원회 모임을 좀 줄이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구하는 단계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위원은 사실은 목회적인 연구니까 목회신앙연구소에서 사실 목회를 지원하는 부분과 총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직관이나 감으로 더 이상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판례집이 생겨야 되고 결의했던 예시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화시켜서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총회위원회가 좀 더 간소화되고 필요한 것들만 해나가는 위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